남자 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 선수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소송의 뉴욕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총과 칼로 시민을 위협해 자전거를 강탈하는 2인조 강도가 수배됐습니다. 퀸즈와 맨해튼 간 릭스프레스 버스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를 앞두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셰플러는 17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바랄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대회 2라운드를 앞두고 대회장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다 루이빌 시 경찰에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셰플러는 이날 경찰관에 대한 2급 폭행과 무모한 운전, 교통을 지휘하는 경찰관의 신호 무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제프 달링턴 ESPN 기자에 따르면 셰플러는 바랄라 골프클럽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지나쳐서 운전하려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바랄라 골프클럽 근처에서는 셔틀버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프클럽으로 향하는 도로에 교통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셰플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셰플러는 오전 9시쯤 골프클럽으로 돌아와 오전 10시 8분에 예정된 티타임에 맞춰 경기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루이스 제이 라이먼 판사는 오늘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여러 건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게시했습니다. 라이먼 판사는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의 소송과 뉴욕시 교사연맹 말크 멀그루 회장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비토 포슬라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이 제기한 소송을 이번 심리를 통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7건의 소송이 뉴욕 및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그중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필두로 한 뉴저지 주정부의 소송은 지난 4월 뉴저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교통혼잡세가 야기할 환경적인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해 빈곤층 및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시행을 중단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MTA는 교통혼잡세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환경평가를 거쳤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빈곤층 및 소수계 지역사회에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클린 일대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 과격한 수법으로 자전거를 강탈한 2인조 강도가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전기자전거를 연쇄적으로 훔친 혐의로 수배된 2명의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범행 중 피해자를 총과 칼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1일 오후 이들은 15분 간격으로 두 남성의 자전거를 강탈했습니다. 오후 6시 29분경
이들은 부시윅과 퍼만 애비뉴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33세 남성을 넘어뜨린 후 자전거와 열쇠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15분 뒤 605 루이지애나 애비뉴에서 이들은 또 다른 30세 남성을 주먹으로 구타한 뒤 그의 자전거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4월 27일과 28일 이어진 3건의 범행에서 이들은 총과 칼 등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28일 용의자는 52세 남성에게 다가가 총을 꺼내 그를 위협한 뒤 주먹으로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두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대체 수단인 퀸즈와 맨해튼 간의 익스프레스 버스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존 리우, 토비 앤 스타비스키 등 퀸즈 지역을 지역구로 둔 뉴욕주 상하원 의원 17명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접근 가능한 대체 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한 달 정액권 가격을 10%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요금 할인만으로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맨해튼으로 운행하는 익스프레스만 증편하고 퀸즈 지역은 제외됐다며 퀸즈 지역이 맨해튼의 수요가 많은 반면 교통편은 부족하므로 퀸즈 지역 익스프레스 버스를 교통혼잡세 시행 전까지 증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퀸즈 북동부 지역과 맨해튼 간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익스프레스 버스 2개만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증편이 없다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퀸즈와 맨해튼 간 익스프레스 버스는 각 노선별로 1시간에 약 1대꼴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속 시간 등을 제때 맞출 수 없으며 그나마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5월은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이자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의 달로 케빈 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 자신의 경험과 SB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과 뉴욕한국문화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화원 신청사에서 5월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과 스몰 비즈니스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케빈 김 뉴욕시 SBS 국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사업가로서의 경험담과 더불어 뉴욕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행사 대상은 뉴욕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가 또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입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 직원들이 참석해 1:1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은 5월 스몰 비즈니스 달을 맞아 오는 29일 맨해튼 피어 36에서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제42회 탈북난민 구출 음악회가 오는 5월 19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9일 퀸즈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탈북인권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 갈렙 선교회를 위한 탈북 난민 구출 모금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욕 예술가곡연구회의 서병선 회장이 주최하는 음악회에는 뉴욕 정상급 성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동포들의 심금을 울리는 다양한 성가와 가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히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탈북자들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는 5월 19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42회 탈북난민 구출 음악회를 갖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탈북자 구출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계신 갈렙 선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데 모두 쓰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보여주고 탈북민들의 위험한 여정을 함께하는 김성은 목사의 용감한 헌신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고 39회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성은 목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교를 목표로 탈북 사역을 진행, 약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의 탈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가족이 나옵니다. 한 가족은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하다가 아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지금은 북한의 수용소에 끌려간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한 가족은 80대 노무하고 젊은 부부와 10살 남지대 두 자매가 일가족을 북한에서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아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는데요. 제42회 탈북난민 구출음악회 입장 티켓은 뉴욕 예술가곡연구회 반디서점 하나뮤직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자 3명이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내 대기업에서 원격근무로 68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한지호, 진전치, 쉬아우란이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 국적 IT 기술자 3명과 이들과 미국 대기업 간의 원격근무 등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한 미국인 여성 크리스티나 체프만 등 4명을 신분 도용,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체프만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완비한 이른바 랩탑 농장을 만들어서 북한 IT 기술자들이 미국 내 인터넷망에 연결된 이들 랩탑을 경유, 미국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체프만은 이들이 미국인 57명의 신분을 도용, 대기업에 취직한 뒤 최소 68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취업한 대기업은 포춘지 선정 300대 대기업에 포함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북한 IT 기술자들은 체프만의 랩탑 농장의 인터넷망을 이용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 미국인의 행세를 하고 원격 근무를 한 뒤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정의실현 포상금 프로그램을 활용, 이들 북한 IT 기술자 3명의 신원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뇌우를 동반한 초강력 폭풍이 텍사스주를 강타해 최소 4명이 숨졌으며 대규모 정전이 뒤따랐습니다. 16일 존 휘트마어 휴스턴 사장은 악천후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선 고층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휴스턴 일대 9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으며 거리는 물에 잠기고 전역에서 나무와 송전선이 끊겼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휴스턴을 덮친 폭풍은 최대 시속 100마일로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의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은 휴스턴을 지나갔지만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 남동부에는 17일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텍사스를 지난 폭풍이 루이지애나로 이동해 루이지애나 동부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낙태권과 불법 이민 문제에 이어 누가 중국을 더 때리느냐가 새로운 이슈가 됐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앞다투어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 더 노동자 계급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하는 등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이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르는 러스트벨트 주들에 대한 구애 작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을 제압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나의 무역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접근을 수용했다고 지적, 대중국 강경 정책의 원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도 대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누가 중국을 더 세게 때리느냐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트럼프가 원조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 2년 정도 시행이 중단된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은 지난해 한국인 방문객이 26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 중 5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81%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했으나 전문가 전망치보다 1,000건이 많았습니다. 지난 1995년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강도 및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56세 흑인 남성이 2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어제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함께 기소된 자신의 아내가 유방암 투병 중이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유명 가수 비욘세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았으며 모교인 하워드대의 미식 축구 티켓도 선물로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CNN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이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업체들의 딥러닝 등으로 인간의 목소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미국 성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한 인공지능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곡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